안녕하세요, 김성욱입니다. 이 형사사건을 분류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피해자가 있어서 이 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뭐 도박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는 누군가를 뭐 때려서 뭐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또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처럼 이 재산 손해가 있는 범죄가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위 내용 중에서 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 피해자라면 이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합의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냐면, 우리나라 법은 이 합의금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이라도 이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이 합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내 차를 뒤에서 누군가가 이 빵 들이받았다고 합시다. 이 차에서 내려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뭔가 느낌이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사건으로 일단 되고,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책임보험이 적용받기도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살짝 그 차를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차일수록, 그리고 명함을 받아봤더니 가해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람일수록 합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지만, 이렇게 돈 많고 잃을 거 많은 사람한테 사고를 당하면 어떠한 죄가 되든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 경제범죄 피해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기나 횡령 또는 절도 등을 당했다고 하면 웬만하면 합의금을 받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그 범죄자가 괘씸하고 열받고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감정은 무뎌지고 각자 본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최우선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이 징역을 5년 산다고 여러분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존심 부려서 합의 금액 너무 많이 받으려 하지 마시고, 앞에 1번에서 예를 든 것처럼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수준, 이런 것을 적당하게 고려해서 합의금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구속을 시키면 합의 금액이 올라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강력범죄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가 구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 구속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안에 감금을 시켜서 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떠겠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못 견디게 괴롭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 이 벽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갇혀 있다는 거, 이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돈으로 해결이 된다면야 몇 푼이라도 더 써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는 구속이 되었다면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피해자에게 돈을 써서 합의서를 제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범죄가 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다는, 또는 구속이 실제 되었다면 합의 금액을 조금 더 높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면 잊지 말고 다음의 상황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이 뺑소니인지, 그리고 술을 먹었는지, 이게 교차로 사고인지 또는 신호 위반인지, 마지막으로 무면허 사고인지, 총 5가지를요. 이 중 한 가지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치료비에서 곱하기 1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은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뺑소니까지 했다고 가정해봐요. 만약 여러분의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위사유주, 음주랑 뺑소니 이렇게 두 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곱하기 4, 총 800만 원이 이 적당한 합의 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너무 이런저런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 금액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바로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둔 때입니다. 만약 선고일자가 곧 도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해자는 이 선고일자가 잡히면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느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범죄는 저질러졌고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 회복을 시키는 것이 이 재판부가 참고하는 최고의 양형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해자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해자가 여러분과 그때까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가장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 진행하면서 느꼈던 형사 합의금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